시작합시다. 자, 페이지 57쪽 빛에서 파트 1 남은 것 중에 얇음막 간섭 실험이 있는데요. 저번에 얇음막 간섭 실험을 빼고 소개했던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자유단 반사, 고정단 반사라는 용어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질이 소하다와 밀하다의 의미를 이제 구분 좀 해달라고 했었죠. 네. 소하다는 말은 속도가 뭐예요? 빠른. 파장은 굴절률은 작은 매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밀한 매질 거와 반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줄로 생각해 봤을 때 줄 편이에요. 굵은 줄하고 가는 줄이 있어요. 장력은 똑같다는 생각에서 굵은 줄과 가는 줄 누가 수학 매질입니까? 굵은 줄과 가는 줄 누가 수학 매질이에요? 예, 가는 줄이죠. 굵은 줄은 밀한 매질입니다. 속도가 느린 매질이죠.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걸 갖고 다 까먹어. 굵네. 자, 그러면 가는 줄이 있고 굵은 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는 줄에서 펄스파 하나를 퉁 튀겼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요. 굵은 줄에서 펄스파가 이렇게 해서 투하파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 가는 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위상이 180도 바뀝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고정단 반사라는 의미를 씁니다. 거기서 소환돼서 밀한대로 갔을 때 소환 매질에서 위상이 어떻게 된다고? 반파장 바뀌어버리는 현상, 고정단 반사입니다. 그렇다면 굵은 줄을 주고 가는 줄을 줬네요. 역시 굵은 줄에서 펄스파 하나를 튕겨봤더랬습니다. 그럼 소환 매질 어떻습니까? 네, 소환 매질 그대로 펄스파로 갑니다. 그럼 굵은 줄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위상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자유단 반사를 이루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섭 얘기할 때 소스 1과 소스 2에서 P포인트까지의 거리차, 그래서 델타 경로차라고 한다면은 소스 1 PY 거리, 소스 2 PI 거리 차이에 뭐 필요하다면 절대 취하는 이걸 우리는 경로차라는 힘을 씁니다. 그죠? 이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되어요라고 할 때 보강 간섭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어요 할 때 상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이 전제 조건은 그러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만은 어떤 전제 조건이었습니까? 그치? 소스 1, 소스 2에서 들어오는 위상이 처음부터 동일한 위상, 즉 물결 칠 때 똥똥 이렇게 동일하게 쳤다는 얘기예요. 엇박자로 치면은 그와 반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엔간한 문제는 동일 위상으로 줍니다. 물결 칠 때도 동동 같이 주었고요. 영어 이중슬릿 실험 문제에서 레이저 방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치? 소스 2에 슬릿 1, 슬릿 2에 동일 위상의 빛이 오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 방사를 사용했습니다. 레이저가 없었을 당시에는 슬릿 제로를 앞에 놓고 그래서 동일 위상이 슬릿 1, 슬릿 2에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서는 요걸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은 소스 1, 소스 2에서 동일 위상의 뭐 물결파가 됐던 뭐 빛이 됐던 뭐 필요하다면 음파가 됐던 왔을 때의 얘기였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배울 얇은 막 간섭 실험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얇은 막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막의 두께는 D라고 줄게요. 원래 막에 대해서 빛이 이렇게 와서 반사된 것과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안쪽 들어와서 반사된 거 해서 유각도 세타에 대해서 델타 경로차는 2ND 요 물질의 굴절률 N과 얇은 막의 간격 D 2ND 코사인 세타를 쓰는데요. 근데 앵간한 문제는 이렇게 경로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요 각을 0을 줘요. 코사인 0이 얼마죠? 1이죠. 예, 그러니까 코사인 0 하면 1이니까 2ND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빛이 이렇게 한 줄 온놈과 이렇게 한 줄 온놈의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요 간격 D와 요 물질의 굴절률 D에 대해서 경로차 델타는 얼마 준다고? 2ND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대부분 이쪽은 공기예요. 공기다 보니까 굴절률은 1을 주겠습니다. 네. 당연히 요 매질은 공기보다 당연히 밀도가 굴절률이 좀 더 큰 밀한 매질이겠죠. 네. 만약 아래쪽도 공기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래쪽도 소한 매질이었으면 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즉 우리가 A 매질, B 매질, C 매질을 했을 때 NB가 NC보다 더 크대, 뭐 NA는 더 작대, 뭐 또는 뭐 같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준다고요. 가운데 있는 이놈이 제일 밀한 매질, 밀밀한 매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얘는 소환돼서 밀어대로 튀겼습니다. 고정단 반사입니까? 자유단 반사입니까? 고정. 이건 고정단 반사입니다. 네. 다시. 그럼 이쪽은 어떻습니까? 미란. 밀어대서 소환대로 와서 부딪혔죠. 네. 이거 무슨 반사? 자유다. 자유단 반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가 일어났다면 경로차 2ND가 될 때 이 2ND가 반파장의 2분의 람다의 짝배가 되면 이제도 보니까요? 아니죠. 이제는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어둡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면 오히려 보강으로 밝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걸 주는데요. 80% 이걸 줘요. 근데 만약에 NA, NB, NC인데 C의 구절이 더 크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눈빛과 이렇게 온 눈빛을 비교해보자고요. 네. 소환돼서 밀한대로 부딪혀 올라갔으니까 이놈은 고정단 반사입니다. 네. 이것도 어떨까요? 고정. 이것도 고정단 반사예요. 네. 둘 다 고정단 반사면 이거는 기존의 이것과 가. 다르지 않겠군요. 그때는 델타 2ND 값을 볼 때 이게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되면 보강이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면 상쇄가 벌어지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결국엔 누가 밀한지 소한지 굴절에 대한 정보를 쌩 까버리면 맞춤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해됐어요? 네. 고정단 반사가 일어난 건지 자유단 반사가 일어난 건지를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가 제일 밀한 경우는 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쪽은 공개예요. A 매지는 대부분 공개예요. 이해됐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소하다 밀하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거 기억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없이 막 풀다가 보면은 희한하게 풀수록 오다만 나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파동은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희한하게 저희 학교에 가르친 대로 했는데 안 맞아. 그래서 뭔가 문제를 풀 때 굴절률 누가 더 크다 표시라든지 또는 고정단 반사라면 고, 자유단 반사는 자, 뭐 이런 것들 적어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 안 하고 뭐 그냥 머릿속으로 하면 되지 하다가
실수한다든지 또는 나중에 검토를 하고 싶은데 몰라? 그때 뭐라 생각했지? 이래버리면 새로 푸는 거잖아요. 굴절을 분수로 썼는데 분수 대소 비교 못하면 곤란합니다. 3분의 4와 5분의 6이 누가 더 크지? 이래버리면 어렵다. 어려워요? 기회가 조심해. 왜 그래? 너 못하잖아. 너는 할 수 있어? 자 저기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어요. 녹음 다 되고 있어요. 이거 후배들이 들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좋죠. 아 그래요? 네. 이런 사람도 과거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 이러니까 못 갔다. 혹은 이런 사람도 갈 수 있다. 뭐 타산지석이야? 대부분 이제 이렇게 경사각을 줘가지고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수직각이 들어왔다가 수직각이 들어온 두 빛의 관계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비눗물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비눗물이 보면 이게 완벽하게 두께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중력에서 위쪽은 좀 두께가 가늘고 아래쪽은 두께가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파란색으로 했더니 이쪽에서 오는 놈과 여기서 오는 놈. 그럼 이건 고정단 반사의 자유단 반사가 되군요. 그래서 요 두께 간격 D에 대해서 델타 2ND 했더니 2분의 람다 파랑 파장의 한 배가 되면 자 보강이다 상세다. 예, 여기는 보강이 벌어졌네요. 보강이 벌어졌다는 것은 파란색이 밝게, 파랑이 밝게 보일 겁니다. 파랑이 밝게 보이는 이 보강은 빨강도 보강이다. 될까요? 빨강의 파장은 좀 더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강이 일어나니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 놈과 이렇게 온 놈이 역시 마찬가지 델타 평고차를 했는데 2분의 람다 빨강에 대해서 한 배가 되면서 빨강의 보강이 일어납니다. 그럼 빨강이 밝게 이렇게 나겠죠. 그래서 결국엔 비눗방에 별도의 어떤 염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비눗물 자체를 풀어놔가지고 그런 건 없었는데 얇은 비눗막을 해놨더니 무지갯빛으로 빨간 게 밝게 보이는 영역, 파란 게 밝게 보이는 영역이 따로따로 나오는 일이 벌어지네요. 영어 교재 57쪽 한번 볼래? 57쪽 하단 57쪽 하단 봐봐. 사진 하나 보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런 얇은 막 간섭 시험을 통해서 특정 빛에 대한 보강이 잘 일어나서 무증색으로 이런 기름막이 보이는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아 이제 뭐합니까 둘이서?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예. 한 일주일 전에 비슷한 상황이었군요. 정리하십시오. 얘들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 없습니까? 뒤에 앉힌다. 그 뒤에 지나지. 기회가 내가 아까 왜 그 말 했는지 알겠어. 뭘? 알겠더라고. 빨리 하세요. 아, 이해지.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셋. 요즘도 유준만 왔네? 야 유준 지금 또 아파? 아파서 못 온다고 메시지 와갖고요. 이제 급식 먹고 와. 유준 보고 있나? 뭔가요? 아니 저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타고 내려서 그 건물로 들어오자마자 저기서 미녀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예인 거예요. 아 이렇게 많으실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택시를 타고 와? 부자다 와 부자. 부자다. 와. 헐. 택시 타고 뚜벅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택시비 위험- 진짜 비싸. 우리 학교에서 부평시장역까지만 가도 5,000원 넘어. 저기요. 진짜 부자. 빨리 좀 정리 좀 하십시오. 다 적었어요. 다 했다고요? 괜찮아. 지금 몇 시니? 44분이에요. 44분. 몇 분밖에 안 지났어. 자, 일단 파트 2, B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이거 보고 이거.
렌즈 아니 그냥 못 썼나 봐요. 이거는 자, 윗파트 2에서는 음악이랑 한치야. 거울과 그리고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돼요. 일단 거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면 거울이 있겠네요. 평면 거울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자 쓴 사람이 이렇게 한 명 있어요. 우와. 자, 우리가 뭐 기억에 반사이 법칙을 해봤자 뭐 별거 없습니다. 입사하고 반사이 뭐하다?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발끝에서 나온 빛이 자기 눈에 들어올 때 뭐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같은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모자 끝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부딪혀서 자기 눈에 들어올 때 역시 마찬가지 입사각과 반사각끼리는 서로 같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게 거울 앞에 놔두고 이 빛이 이쪽에서 나한테 반사됐군이 이렇게 느낀다고요? 느끼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온 거다라고 느낍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가 굴절 얘기할 때도 비슷한 부분이었을 텐데요. 여기 물 밑에 돌멩이 하나 있네요. 이 돌멩이 보고 물의 깊이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요. 돌멩이에서 빛이 굴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저 밑에 있는 돌이 이렇게 굴절돼서 내 눈에 왔다 이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오 천천히. 여기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상외로 얕네 하다가 꼬르륵 건드리는 거죠. 그렇지. 깜짝 놀랐어.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빛이 이렇게 왔다는 느낌입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쪽 발끝에서 이렇게 빛이 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격이 1대1 되는 곳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은 1대1 사이즈고요. 상이 1대1 사이즈고 상이 바로 서 있네요. 이것을 우리는 정립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면 도립상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정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빛이 이렇게 온 건 아니잖아요. 거울 뒤쪽에서 왔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허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평면 거울 1대1 정립 허상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는 두 번째 구면 거울을 준비하는데요. 말대로 구라고 합니다. 반지름 R을 가진 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요만큼만 준비를 시켜볼게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 구면 거울에 대해서 상을 작도하는 원칙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네요. 먼저 요걸 우린 광축이라 할게요. 흰색 라인을 광축이라 하겠습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진하게 반사됩니다. 이때 초점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반지름의 절반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울로부터 초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결국엔 이 거울의 중심까지 거리의 절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초점을 향해 어떤 빛이 들어왔어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축에 나란하게 빛이 나가요라고 쓰겠다고요. 세 번째는
요 광축과 거울이 만난 점, 요 점을 향해서 빛이 이렇게 왔다면 입사와 반사각이 서로 같게 튀어나가요라고 쓰겠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 게 모두 다 한 점에 맺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물체의 거울 상을 찾으려면 이 세 가지 빛 중에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겠다는 거죠. 네. 정리해 주십시오. 어차피 오른쪽 페이지에 다 있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는 이거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이게 구면 거울이에요. 예, 구면 거울이에요. 있는 걸 어디 있어? 어? 79쪽. 근데 구면 거울이 진짜 그 구처럼 생겨서 예, 구면. 맞아요. 그 구요. 뭐야? 이거 비투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오목 거울과 이제 볼록 거울로 또 다시 나누게 됩니다. 저는 비슷한 거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나누는 게 그 이렇게 짧은 오목 거울이랑 볼록 거울이죠. 그만큼이 이제 안쪽에 거울을 준비해 놓은 게 오목 거울이고. 선생님, 예. 제 책에는 구명 거울이 없어요. 그래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을 합쳐서 구면 거울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그거 과에 나와요. B3에 나오는. B3에 나와요, 저 책. 아, 당신은 또 B3야? 없네. 아, 새 책이 B3야? 같은 책이죠. B3요? 아니야, 헌책에 걸려요. 아 기존 헌책이 B3. 예. 나오네요. 아니 저희가 이거 한 거야. 언제 샀냐에 따라 갈려 이게. 예. 자, 그래서 구면 거울 중에 네. 네. 오목 거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나중에 이쁘게 한번 그리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요. 방축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목거울 준비해봤습니다. F, 2F 뭐 요 정도쯤 잡아볼게요. 아씨, 거울 동률이 조금 더 큰데. 자, 1번 했습니다. 아, 요 1번만 좀 다르게 써야 되네. 오목거울 상인데 1번 오. 이렇게 눌렀는데. 1번 물체의 위치를 어디 놔뒀습니까? 하네요. 2F보다 먼 곳에 놔뒀습니다. 네. 그럼 1' 상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물체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광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나고요. 네.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광축에 평행하게 나가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네요. 1'. 1' 위치는 F와 F 사이에 생기는데요. 이때 생기는 상을 보니까 사이즈가 물체보다 크입니까? 작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자살. 작죠? 네. 축소되고 거꾸로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도립이고요. 실제 이 거울의 빛이 반사되어서 맺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실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위치를 잡았잖아요. 물체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A라고 삼겠습니다. 상의 위치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상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B라고 삼겠습니다. 그리고 초점 거리까지의 F로 삼으면 구면 거울에서의 공식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공식이 얻어지는데요. 뭐 증명할 이유도 없고 쓸 이유도 없습니다. 사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2번
그럼 물체 위치를 2F에 놔둬볼까요? 하겠습니다. 물체 위치를 딱 2F에 놔두면 어떻습니까? 근데 평행에 들어온 빛은 광축을 지나야 되겠고요. 저 초점을 지나야겠고요. 초점을 지나온 빛은 하겠습니다. 평행하게 광축과 평행하게 나가는데요. 딱 2F 위치에 2'이 생깁니다. 얘는 1대1 사이즈고 도립의 실상이 벌어집니다. A의 위치가 2F, B의 위치가 2F 하니까 F분의 1이 얻어지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저거 F가 얼만큼이고 EF가 얼만큼이에요? 요 초점이 F 사이 거리가 되겠고 네. 이 거울 중심 O점까지 이게 2F 위치가 됩니다. 그 얘기했잖아. 우리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원의 반지름 여기가 O가 되고 그 반지름 절반이 F가 되고 그래서 요 거리가 F이면 이 거리가 2F가 됩니다. 그렇다면 3번 이제는 2F와 F 사이의 물체를 놔두었습니다. 2F와 F 사이의 물체를 놔뒀습니다. 3번이네요. 편에 들어온 빛은 초점을 향해 나와 있고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겠네요. 2F보다 먼 곳에 생깁니다. 어떻겠습니까? 사이즈는 당연히 커졌죠. 확대됐고요. 도리와의 실상은 똑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번째, 만약에 F 위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평행 나온 위치, 초점이 지나고 초점이 뭐 안 맞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는 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의 위치가 F가 되면 B는 경우엔 무한대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F 안쪽에 놔둬봤네요. A의 길이가 F보다 작아요. 그럼 B는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거울 뒤쪽을 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놔둬볼까요? 5번 F 안쪽에다 물체를 놔뒀습니다. 평에 나온 빛은 초점을 지나고요. 이제는 뭐 초점을 지난 빛을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고 그래서 요 광축과 거울을 만난 이 점에서 입사각과 반사의 각계 이렇게 나가요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빛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울 뒤쪽에 이 정도쯤에 상이 있다고 느끼는 5'의 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5'의 상은 그래서 B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데요. 이건 거울 뒤로 보니까 사이즈가 꽤 커졌죠. 확대된 바로 서 있어요. 정립에 그리고 거울 뒤쪽에 있는데 이게 빛이 직접 와서 맺히는 만마죠. 허상이라는 힘을 쓰겠습니다. 평면 거울이 1대1의 정립 허상을 썼는데요 하듯이 말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 70. 네, 79쪽에 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구명 거울로서 오목 거울이 있다면 또 하나의 거울이 더 있어요. 뭐가 있다? 볼록 거울이 있습니다.
볼록 거울은 물체를 놔두면 빛이 이렇게 이쪽을 이제 초점이라 하면 호초점이라 할게요. 호초점에서 나오듯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광축에 나란하게 튀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걸로 느끼네요. 그래서 볼록 거울은 항상 축소된 정립의 허상을 만듭니다. 보니까 축소 1대1 확대하면서 돌입이 무조건 실상이었습니다. 네. 확대 1대1 축소 정립이면 모두 허상입니다. 패턴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볼록 거울은 어디다 쓰네 하죠? 얘는 물체가 항상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인다는 것은 시야가 넓죠. 내 자동차 운전의 사이드 미러가 뭐 이쪽으로 내가 차선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이쪽 차선에 운전자 입장에서 이쪽 차선에 그랜저가 오는지 마티즈가 오는지 그건 관심이 없죠. 뒤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느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랜저가 오니까 이제 안 가고 마티즈가 오니까 싹 가고 물론 이런 얌체 운전자들 없잖아 있어요. 이제 팔도 틀어보면 절대 안 꺾죠. 네, 어쨌든 그래서 넓은 시야가 필요할 때 볼록 거울을 사용합니다. 편의점 창자에 보면 볼록 거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새끼가 쪼그려서 움직이는지 사탕 움직이는지 그건 관심 없어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그게 이제 보는 거죠. 왜요? 깨끗했어요? 오, 틀렸어. 자, 그렇다면 오목거울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해요. 오목거울은 이제 빛을 모으죠. 성화차화경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망원경 공부했다시피 빛을 직관에서 모으는 반사 망원경의 주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어떻을까 하는데 빛이 이렇게 한 점에 모인다는 뜻은 여기에 레이저를 켜놓으면 빛이 스트레이트로 나가겠네요. 전조등에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면도로 있을까요? 눈미러 있죠. 눈미러. 그죠? 그래서 어머니들 보면 정차 빨간 불 켜지면 갑자기 팍팍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오늘 거울만 해도 양이 꽤 많을 겁니다. 렌즈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한테 얇은 막 간섭 시험과 그리고 구면 거울, 시상 평면 거울은 별로 무지가 재밌는 게 없죠. 예. 오목 거울 또는 볼록 거울, 구면 거울에 의한 상의 작도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제 문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